상상력과 아이디어 하나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유명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 시장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세계 캐릭터 콘텐츠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는 국산 토종 캐릭터 유후와 친구들입니다. 세계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유후와 친구들, 그 인기가 실로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유후와 친구들을 비롯해 신선하고 차별화된 토종 캐릭터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캐릭터 콘텐츠 기업 오로라 월드를 만나봅니다. 와우. 이야, 아이 재밌네 이거. 아,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서경석입니다. 여기 이렇게 커다랗고 장난스러운 눈에 기다란 꼬리를 가진 귀여운 원숭이. 이 친구가 바로 유후인데요. 제 아이도 유후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유후! 유후를 외치는 열성 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유후. 이 유후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무려 5억 달러가 넘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뭘까요? 오로라 월드의 대표 선수 유후와 친구들을 만나러 쭉 가보시겠습니다. 유후! 아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오로라 월드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쇼룸에 전시된 다양한 인형들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역시 유후와 친구들입니다. 완구 회사답게 분위기가 신선하죠? 여기저기 둘러봐도 인형뿐인 이 회사. 이곳이 바로 세계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유후가 탄생된 곳입니다. 163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유후. 유후는 멸종 위기 동물인 아프리카 갈라고 원숭이를 캐릭터화한 것입니다. 눈이 크고 동그라며 꼬리가 긴 것이 특징이죠. 생김새 때문일까요? 유후는 출시되자마자 동이 날 정도로 판매가 되었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꼭 소장하고 싶어하는 캐릭터 왕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후의 시장 가치는 놀라지 마십시오. 5천만 원 대형 승용차 마녀대와 같은 액수인 5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지난 2007년 그날도 오로라 월드 디자인 연구소 회의실에서는 고통의 아이디어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동물이 아닌 거를 플러시 토이로 만들어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 우리같이 플러시 토이는 좀 썩 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미싱할 때도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서 다음 주 미팅 때 좀 지금 말고 아주 역발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고민 좀 하세요. 네.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로라 월드 디자이너들은 밤낮 없이 새로운 캐릭터 발굴에 온 열정을 쏟았죠.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신한 캐릭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또 웹사이트랑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요,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 말고 좀 독특하고 멸종위기 동물, 뭐 희귀동물 이렇게. 무슨 동물이라고? 갈라고 원숭이고요. 멸종동물? 네, 멸종동물이고요. 얘는 그 키워드는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야, 헬다. 멸종동물을 전부 찾아보자. 그래서 그거를 캐릭터화 시키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야, 헬다. 저희가 처음 멸종동물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내고 나서 동물들을 리서치했었어요. 그래서 친칠라, 리머, 비어캣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갈라고 원숭이가 특징이 눈이 크고 귀가
조그마요. 또 긴 꼬리가 있다는 게 뭔가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이렇게 팔에 감는다든지 목에 감는다든지 뭔가 플레이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자연 동물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형으로 살렸을 때 되게 재미있겠다. 그래서 갈라고 원숭이를 주인공으로 정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원숭이 한 마리와의 전쟁.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아니 한 마리 원숭이 캐릭터를 탄생시키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날이면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 또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갈라고 원숭이를 캐릭터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처음부터 뭐 한꺼번에 나오는 건 없거든요. 무슨 자재나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맞아야 캐릭터가 완성이 되니까 그런 조화로움을 맞출 수 있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특히 유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 출범부터 샘플링을 계속 하면서 드로잉 또 다시 하고 샘플링 다시 하고 해서 6개월이 넘게 작업을 했던 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죠. 유후 캐릭터 성공 이후 그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유후의 친구인 페미는 사막 여우, 추는 붉은 다람쥐, 그리고 루디와 레미는 각각 흰목꼬리 감기 원숭이와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를 캐릭터화한 것인데요. 이 동물들은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입니다. 2012년 겨울 오로라 월드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완구 백화점인 런던 햄리스 백화점의 외부 진열대에 크리스마스 시즌용 메인 캐릭터로 유후와 친구들이 선택된 것이죠. 이 일은 유후가 세계적 캐릭터로서 한 번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국가의 브랜딩을 문화로 포장을 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격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자리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후가 그만큼 캐릭터로서, 그다음에 유후의 그 세계관이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승전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업체로서는 최초로 맥도날드의 해피밀 프로모션 대상으로 선정되어 유럽 40개국 6천여 개 매장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한 것이죠. 이곳은 홍콩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인 오션파크. 전체를 둘러보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양 테마파크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법, 오션파크 내 완구 매장은 아이들로 북적대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진열된 모든 완구들이 오로라 월드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최고 인기 캐릭터는 유후와 친구들이죠.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Okay. Do you know that doll? Yes, What's the name is? Yuku. Why do you like it? because it is very cute. 정말 많이 사가는군요. 홍콩 시내에 위치한 오로라 월드 홍콩 법인입니다. 이곳의 쇼룸은 한국 본사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홍콩법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 쪽 바이어들도 있고요. 유럽 쪽 바이어들도 있고 아시아 쪽, 오세아니아 쪽 바이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쪽도 바이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품군이 본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다양합니다. 오늘은 핀란드 바이어들이 유후 구입을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단순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오로라 월드는 고객 취향 분석 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발빠르게 세상에 내놓기로 유명합니다. Yes, there are many plush manufacturers in the world, but Aurora is different because it is more than just a plush manufacturer. Good quality and also good design to fulfill my needs. Therefore, I need Aurora very much, and so far I'm working very well with them. 유후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유후는 아무리 몸을 돌려도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얘 눈을 보시면요. 정면으로 보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옆으로 봐도 저를 보고 있어요. 다른 보통 눈은 그냥 눈에 일반 플라스틱 눈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땐 나를 보고 있지만 옆으로 보더라도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눈동자가 나를 따라다녀요. 이게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개발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페이턴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작은 차이지만 패션하고 똑같이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다르게 느끼거든요. 이런 특별함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팔린 유후 캐릭터 인형은 약 4천만 개. 지금도 하루 평균 17,000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을 통한 유후 캐릭터의 다양한 콘텐츠와는 각종 문구류, 생활용품, 유후 게임, 그리고 유후와 친구들 애니메이션 시즌 1부터 3까지 제작되어 국내 한 방송사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뮤지컬까지 제작되어 유후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라이센싱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1년에 약 1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로라 월드는 캐릭터 완구 회사로는 최초로 연매출 1,000억 원이 넘은 회사입니다. 오로라 월드의 캐릭터는 유후와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종의 다양한 캐릭터와 최근 히트 상품인 헤엄치는 인어공주와 로봇 물고기까지 다양한 완구들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로라 월드는 금탑 산업훈장을 비롯해 국가 생산성 대회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11년 연속 수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해외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후.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유후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엄마는. 네, 얘잖아요.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는. 그 인형이 뭔지 알아요? 네, 레인보우. 응? 레인보우. 그러면 유후라는 거는 잘 몰라? 들어본 적 있어요? 없는데요? 유후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요? 아, 얘가 유후고 얘네들은 이름 몰라요. 유후만 알아요. 국내 회사에서 만든 캐릭터, 한국 아이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애니메이션 쪽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어린이들한테 조금 그 색상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임팩트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유아 친구들은 그 환경 친화적인 그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인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전 세계 아이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그 맞춰서 컨셉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시 활동적인 완구 코너에 아이들이 많군요. 유후는 캐릭터 성격에 맞게 지구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캠페인성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유후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도 함께 강조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었죠. 2010년 전 세계 명품 브랜드만 판매하고 왕실에 필요한 물품을 독점 납품한다는 해러즈 백화점에 유후가 독점 진열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내 완구업계 사상 최초이며 유럽에서 오로라 월드가 더욱더 탄탄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오로라 월드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라 월드는 매년 해외에서 열리는 완구 박람회에 빠짐없이 참가했습니다. 오로라 월드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알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세계 완구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 규모만도 120조 원이 넘는데요. 오로라 월드는 이런 미국 시장에서 세계적인 완구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뉴욕 완구 박람회에서 새로운 캐릭터 완구를 선보이는 오로라 월드. 지금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저희 이 봉제 완구 분야에서는요. 봉제 완구 분야에서는 한 전체 매출 규모라든지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는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2011년 미국 선물용품 전문 주간지 기프트비트가 한 소매점 대상 세일즈 데이터 조사에서 오로라 월드는 브랜드 인지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오로라 월드 캐릭터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모여듭니다. 현재 오로라 월드는 미국, 영국, 홍콩, 중국의 판매법인을, 인도네시아 등지의 생산법인을,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에서는 딜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약 5천여 명이 연간 3천만 개의 고품질 캐릭터 완구를 생산 공급하는 공장으로 제조 실행 시스템 MES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완구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완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 완구의 대명사가 되었죠. 90년대 우리나라의 중후반 2000년대 들어왔을 때 ERP라는 개념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실제로 ERP를 구축을 많이 했는데 이미 80년대 말에 오로라는 ERP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제 90년대 초에 ERP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이제 갖추게 됩니다. 이 인도네시아 공장의 MES라는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그거마저도 동경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고요. 그걸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요. 현장에서의 혁신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봉제 완구를 넘어 캐릭터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오로라 월드에 대한 반응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단합니다. The quality, of course, fantastic. You get what you need and what you know. If they send sample or if you send samples, you get this kind of quality and design. There is never a surprise. So that's of course, thumbs up for the quality for Aura, for the reliability. 2 thumbs. 야, 우리 애도 이렇게 방 꾸며주면 참 좋아하겠네. 아유,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죠? 정말 예쁘네요. 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천만입니다. 정말 이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 2위 기업으로 성장한 오로라 월드 홀을 이끌고 계신 우리 선장님, 네.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역시 완구 회사 대표님답게 얼굴에 이렇게 좀 웃음기, 이렇게 장난기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완구, 장난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7,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섬유 봉제 산업이 한창 인기 있었고 무역업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희망 직종이었죠. 그때 당시 제가 그래서 완구 제조 유통을 하고 수출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던 게 오늘의 동기가 됐습니다. 직원으로 입사하신? 네. 그 회사가 오로라 월드는 아닌 거죠?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네. 그래서 공장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생산 관리, 업무 관리, 자재 관리,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던 무역 관리라든가 바이아 상담 이런 것들을 익혀서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오로라 월드가 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1970년대 봉제 시장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중화학공업의 시작으로 봉제 완구 시장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죠. 하지만
노희열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마천동에 위치해 있었어요. 마천동에 가면 마천동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보면 재래시장 1층을 저희가 노천 창고로 쓰고 그 다음에 2층을 저희가 이제 생산 공장 겸 사무실로 쓰는 그런 조그만 그 하청업 그러니까 그 하청을 하는 OEM 하청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제조업 단계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막 그러니까 회사가 시작하는 단계였었죠. 이곳은 LA에 있는 오로라월드 현지 판매 법인 오로라월드의 미국 시장 전진기지입니다. 직원 수는 모두 150명. 디자이너와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모두 현지인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오로라월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1992년. 지금은 미국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2008년 390여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금은 2배가 넘습니다. 미국 진출 당시 오로라월드는 OEM 방식으로 운영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독자적인 브랜드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7만 종이 넘는 샘플과 오로라월드만의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OEM 생산은 사실 편해요. 바이들이 주는 제품이나 생산만 하면 되는 그런 편안한 그런 어떤 생산 구조인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안정성이란 떨어지고요. 바이오가 떠나버리면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브랜드를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묘면 가도 되고 여기 한 마리 못. 어떤 인형을 내놓아도 미국인들의 눈길 한번 받지 못했죠. 하지만 오로라월드는 해냈습니다. 캐릭터 인형의 전설로 불리는 플롭시 인형의 탄생이었습니다. 솜을 채워넣는 고정관념을 깨고 플라스틱 알갱이로 속을 채운 플롭시 인형은 독특한 촉감과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특징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플롭시 인형의 탄생으로 오로라월드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노희열 회장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참 최고의 회사를 만드셨지만 그래도 이땐 참 힘들었다. 눈물.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지. 작은 완구 회사로 시작해 지금의 오로라월드가 있기까지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노희열 회장. 자신보다 남이 우선이었던 삶이었기에 그의 눈물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 얘기가 좀 아닙니다. 감동적이에요. 아닙니다. 예전 생각 좀 하시고. 아닙니다. 그런 슬픈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기쁜 아이템들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제 방금도 이제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는 게 힘드셨던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 정도만. 선진국의 이제 OEM 바이어들을 개척해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갈 때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니까 네. 오로라 또는 ANA 이렇게 가려서 들어갔는데 기존에 우리하고 거래하고 있던 바이어들이 한마디로 텃세 같은 방해. 네, 이 보이콧가 들어오죠.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출도 아마 그때 9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장은 또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때는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OEM 쪽으로 그냥 돌까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내친 길에 가자 이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 그랬고. 오로라월드의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2020년에 저희가 1조를 목표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될 것이라고. 그 2020년 1조 클럽 달성 행사에는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항상 오로라월드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로라 월드의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 서울 본사에서 본사의 주요 임원 및 각 부서 담당자를 비롯 해외 현지 법인의 핵심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로라 월드가 자랑하는 글로벌 상품 개발 전략 회의, 이른바 PD 회의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순환 주기가 짧은 캐릭터 사업.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과 트렌드를 놓친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로라 월드는 해외 법인 직원을 전부 현지인으로 뽑아 디자인부터 마케팅, 라이프 스타일까지 현지 소비자의 기호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의는 상품 수주 회의, 일종의 상품 수주 회의인데요. 내년에 2016년도에 오로라가 판매할 모든 신상품들을 모아놓고 각 나라별로 각 나라에서 판매할 제품들을 고르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실물을 직접 보고 촉감도 느껴보며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어느 지역의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를 놓고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캐릭터나 디자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지역별로 나눈다면 미주, 뭐 유럽, 아시아권 이렇게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진취적이고 판타스틱한 느낌의 그런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고 유럽은 그래도 전통적인 거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컬러 좋아해요. 그리고 아시아권은 무조건 귀여운 캐릭터 좋아하죠. 근데 너무 실험적인 거 그런 거보다 자기한테 친근한 그런 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오로라 월드 본사의 직원은 총 100명뿐입니다. 그중 40명이 디자이너일 정도로 오로라 월드는 디자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변하는 캐릭터 시장의 트렌드와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디자인을 위한 것이죠. 와우, 야, 이 저 캐릭터 개발 회사답게, 어이구 이제 예, 여기가 열심히 일하시네. 캐릭터 개발이 시작되는 작업을 하는 상품 기획실이에요. 그렇군요. 아우, 다들 열심히 막 컴퓨터로 일하시고, 이 기분이 좋아지네, 확실히. 네, 여기 공간이 가장 업되고 저희의 그 힘든 과정들이 다 모아져 있는. 와, 드디어. 네. 이 유아 친구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야, 이게 같은 캐릭터인데도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그죠? 변형을. 이 유후화 캐릭터는 한 300종 정도가 되고, 예,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해마다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 1000여 개 점이 지금 쇼잉업을 하고 있죠. 이야, 세상에. 와, 이게 애들 오면 막 난리 나겠는데요? 예? 서경석 씨도 딴 있으시죠? 딸 있죠. 예, 여기 오면 아마 엄청 좋아할 애가 거예요. 정신 못 차리죠? 여기 오면 난리 나죠? 예. 이야. 예뻐. 이런 거 볼 때마다 뿌듯하시겠어요, 그죠? 뿌듯하죠. 그죠? 이 직원들이, 저기는 외국 분도 계신데 이렇게 회의 중이시죠? 회의만 안 하셨어도 이제 영어로 저 소통할 텐데, 실례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물원이네요. 네? 동물 창고입니다, 그쵸? 네? 그렇죠. 오로라 여기가 월드. 진짜 오로라의 결실물들이 다 모여 있는 보물 창고라고. 서경석 씨를 위해서 저희가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절 위해서요? 네, 한번 내려가서 보시겠어요? 세상에, 그 예고도 없이. 하긴 제가 좀 만들기 쉽긴 해요. 네, 한 군데만. 쉬운 얼굴은 아니세요. 궁금합니다. 가보죠. 네. 제 캐릭터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다니까 아주 기대됩니다. 네. 여기는 보통 이렇게 좀 사무 공간일 텐데도 다 인형들이. 네. 항상 저희는 인형과 캐릭터와 대화를 하면서 업무 진행하고 모든 있습니다. 직원이. 네. 그나저나 실장님. 네. 이제 좀 보여주셔야죠. 기대됩니다. 제 거 어딨나요? 저기. 아유, 떨려. 가만히 있어.
야, 어쩜 이렇게 늙어 보이게 잘 만드셨어요? 세상에. 예? 보시고 항상 관리하시라고. 아니 저 곧 출마해야 되겠는데요? 예, 완전. 그쵸.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거 이제 이동하실 때 네. 요즘은 단순한 캐릭터보다 이렇게 어머. 기능이 있는 거가 어머, 많이 어머. 각광을 받거든요. 이 담요. 예. 와, 추울 때 이제 무릎 날씨도 쌀쌀해지시면 세상에 정말 좋다. 저, 예? 저 가끔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어떻게 하시고 세상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예. 야,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어우 세상에. 오로라 월드에서 빠질 수 없는 부서 바로 콘텐츠 사업팀인데요. 이곳에선 유후와 친구들의 시즌 4가 제작 중입니다. 기존의 시즌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달라진 걸까요? 지금까지 시즌 1, 2, 3까지는 이제 2D, 전통적인 2D 애니메이션 방식을 취했고요. 근데 요즘 뭐 대세가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대세가 이제 3D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트렌드에 이제 편승을 해서 이제 3D로 이제 포맷 변환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애니메이션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또 3D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제 이태리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터내셔널리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 4월 오로라 월드는 이탈리아 몬도TV와 유후와 친구들 3D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로서는 외국 방송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제작하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몬도TV 관계자들은 오로라 월드의 대표 브랜드인 유후와 친구들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낀 걸까요? Yoo-hoo is really perfect to do this kind of lesson to young children. So it is beautiful, it is funny, and it is educational. So it's perfect for doing animation in our style. 오로라 월드에서는 지금 유후와 친구들을 잇는 새로운 캐릭터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애니메이션 방영을 앞둔 휴비주는 기획 단계부터 컨텐츠화를 염두에 둔 캐릭터라고 합니다. 똑같은 인형을 만들지만은 시장에 가면 인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인형이 스토리가 있는 인형, 다시 말해서 그 속에 별도의 어떤 그 브랜드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인형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인형들인데 오로라월드는 캐릭터로 갖다는 면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어떤 유명한 기회로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단순히 왕고에 출발해서 캐릭터로 갖다는 것이 바로 이제 소위 선진국형 기회로 할 수 있는 또는 추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했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로라 월드의 미래는 아이들의 미소만큼이나 밝습니다.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캐릭터 콘텐츠 산업은 모든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이자 대표적인 문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오로라 월드 구성원이 있기에 오로라 월드의 기프트 오브 스마일은 계속됩니다. 오로라 월드의 가치와 미래 비전은 기프트 오브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오로라 월드 스마일 스마일 이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듀얼 코팅은 우리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코팅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한 셀바이오텍을 만나봅니다.